예, 이제 배터리 얘기인데, 이건 저 혼자 얘기를 좀 해야 합니다. 사실 배터리 쪽 관련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지금 많이 계실 것 같은데, 혹시라도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제가 말씀드리는 도중에 전달될 수 있는 부분에 한해서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는 SK온하고 포드의 합작사가 있습니다. 이제 블루 오벌 SK라고 하죠. 이게 이제 최대 어떤 올해 가장 큰 수의 뭐라 그럴까요? 발주를 받을 수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이 지금 테네시 공장에 들어갈 장비나 설비나 이런 것들에 대한 발주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발주 준비에 앞서서 SK가 지난주 금요일경 협력사들을 대상으로 입찰에 들어오라는 연락을 했습니다. 그 입찰은 결국 블루오벌 SK의 1공장인 테네시 공장에 들어갈 장비를 어느 가격에 써내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소구 포인트가 되겠고요. 이게 테네시 1공장 같은 경우에는 3조 원 정도가 투자됩니다. 3조 원 적지 않은 금액인데, 사실 뭐 반도체 산업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작게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배터리 쪽에서는 굉장히 큰 규모고요. 이 중에서 장비 쪽은 대략 1조 원 정도의 수혜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찰 지금 날짜가 정해졌는데요. 마감일입니다. 마감일이 이번 달 17일입니다. 다음 주까지인데, 제가 이제 기사에는 운명의 일주일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일주일 동안 협력사들은 각자 경쟁이 될 수 있는 기업과 이제 대비를 경쟁을 해야 되는 거죠. 어느 가격에 넣어야 되는지 이것들 좀 굉장히 좀 고민을 좀 많이 해서 해야 되고요. 만약에 입찰 이후에 입찰 신청서를 17일까지 내고 나면 그 뒤에 곧바로 정식 발주가 나옵니다. 물론 곧바로 공시가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발주를 받더라도 세부적인 계약 조건이 좀 남습니다. 예를 들면 구체적으로 뭐 사후 이제 서비스를 언제까지 하겠다. 우리가 원자재 가격을 어느 정도로 연동을 하겠다라는 조건이 나오는데, 가능하다면 대부분의 협력사들은 이번 올해 안에 정식으로 발주를 받고 싶어 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 매출이나 뭐 내년에 제대로 장비를 공급할 수 있으니까요. 테네시 공장을 잠깐 소개시켜 드리면요. 43기가와트씩 규모입니다. 주행거리로 치면 400km 이상 갈 수 있는 1회 충전당 전기차 70만 대를 만들 수 있는 곳이고요. 17개 라인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여기는 단폭셀, 장폭셀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후에 이 테네시 1공장이 가지는 가장 주요한 의미는 블루오벌 SK가 크게 3개의 공장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테네시 1공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켄터키 1, 2공장이 있습니다. 이 말인 즉슨 테네시 공장에서 장비를 발주를 받게 되면 카피 앤 페이스트, 즉 켄터키 1공장과 2공장도 거의 동등한 기업이 장비 발주를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첫 단추를 잘 꿰게 되면 블루오벌 SK가 앞으로 향후 발주받을 수 있는 최대 3조 원 정도의 장비 발주액을 기대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 입찰이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게 되는 거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국에는 중요한 포인트는 결국 가격입니다. 이 가격을 어느 정도에 써낼 수 있느냐가 중요한데, 다른 기업, 예를 들면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삼성 SDI와는 다르게 SK온은 지난 몇 년 동안 최저 입찰 가격을 고수했습니다. 이 말인 즉슨 올해 예를 들어서 100원에 납품했던 장비는 내년에 100억 이하의 가격으로 입찰을 하는 기업이 유리하게 됐다는 거죠.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부분은 결국 수익성 확보 때문에 그렇습니다. SK온의 이번 실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적자 폭이 줄어들고 있다곤 하지만 여전히 적자를 벗어나지 못한 상황이고요. 삼성 SDI나 LG 에너지 솔루션이 흑자를 보고 있는 상황과는 좀 차이가 있게 되는 셈이죠.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결국 그 관전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과연 어떤 업체들이 장비를 받을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부분인데요. 일단 거의 확정이 된 기업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상장사인데, 믹싱 장비는 지금 이번 달 14일에 상장하는 윤성 FNC가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업은
LG 에너지 솔루션도 일부 고객사긴 하지만 이쪽보다는 SK온에 공격적으로 좀 집중해서 장비 수주를 받고 장비를 만들어주고 있어요. 사실상 솔벤더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 이 기업이 좀 받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전극 장비도 마찬가지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전극 장비를 좀 섞어서 쓰는 편이에요. 국내에 2개 상장사가 있죠. PNT와 CIS, 그리고 일본의 히라노 테크시드, 이 3개 회사를 둘러서 씁니다.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PNT보다는 이 아까 말씀드렸던 일본의 히라노 테크시드, 그리고 이제 한화, 특히 최근 몇 년 동안 한화 그룹에서 많은 이 전극 공정용 장비를 삼성 SDI에 공급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조립 공정이 좀 관건인데요. 순서대로 말씀드리면, 생산 공정대로 말씀을 드리면 노칭, 스태킹, 탭 웰딩, 패키징, 폴딩, 디게싱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장비를 두고 아주 치열한 경쟁이 좀, 입찰 경쟁이 좀 벌어질 것 같은데, 일단 상장사 중에 노칭 장비를 SK에 공급하는 기업은 유일에너테크가 있습니다. 이 유일에너테크가 상장할 수 있었던 원동력도 SK온 덕분이었고요. 근데 다만 장폭셀 같은 경우에는 우원기술, 아직은 비상장사인데 이 우원기술이 가져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 앞전에 올해 상반기에 있었던 헝가리 이반차와 중국의 옌청 이 공장에 들어갔던 장폭셀의 노칭 장비를 우원기술이 가져갔거든요. 거의 이변이 있지 않는 한 유일에너테크와 우원기술이 좀 나눠서 노칭 장비를 가져가게 될 것 같고요. 스태킹 장비는 뭐 이건 거의 확정적입니다. 우원기술이 그동안 솔밴드를 해왔고 한 개 층을 적층하는데 0.5초 정도의 아주 빠른 속도로 적층을 하는데 듣기로는 최근에 0.4초까지 적층 속도를 좀 줄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신기술을 이 정도로 고난도로 구현할 수 있는 협력사는 현재로서는 SK온 입장에서는 이제 우원기술밖에 없고요. 가장 관전 포인트입니다. 이제 패키징 장비인데, 패키징 장비는 우리가 배터리 안에 들어가는 소재를 파우치 필름 안에 넣고 밀봉하는 역할을 해줍니다. 단일 장비로는 배터리 장비 가운데 가장 가격이 비싸요. 그리고 라인당 한 대만 들어갑니다. 굉장히 덩치도 크고 앞단에 있는 탭 웰딩, 양극하고 음극을 용접해주는 것과 패키징 장비를 합친 라인의 길이가 약 30m 정도 됩니다. 이 장비는 올해 굉장히 좀 논란이 있었죠. 작년에 하나기술이 옌청 1공장에 진입을 함으로써 그동안 엠플러스가 독점하고 있었던 SK의 패키징 장비를 좀 양분하는 좀 기미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좀 어떤 시그널이 좀 있었고요. 그러나 올해 있었던 이반차 그리고 옌청 2 공장에서는 예상을 깨고 모두 전량 M+가 수주를 했습니다. 각각의 공장에서 약 1,000억 원 정도, 합쳐서 2,000억 원 정도의 수주를 받았다는 건 이미 공시를 통해서 나온 얘기고, 물론 앞전에 저희가 소식을 전해드린 바가 있었습니다만, 수주 언제 나오냐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아까도 앞단에 말씀드렸지만, 정식으로 수주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공시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염두를 좀 해 두셔야 되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사실 폴딩 장비, 사이드 폴딩 장비라고 하는데 이 장비가 조금 흥미롭습니다. 왜냐하면 SK온이 사이드 폴딩 장비를 받았던 클레버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안이 있었는데 그 대안 사이드 폴딩을 만들 수 있는 장비의 장비 수준이 만족스럽지 못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확실하진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얘기가 있었고, 결정적으로는 이 클레버라는 기업이 그 사이드 폴딩 장비를 이원화하려던 장비들과 지금 법적으로 다툼이 좀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좀 뒷단의 얘기들이 좀 있기 때문에 과연 이 사이드 폴딩 장비를 글로벌 SK에 들어가는 장비를 클레버가 받을 것이냐, 받지 않을 것이냐, 그리고 이 만약에 받지 못한다면 어느 기업이 받을 것이냐, 이 부분도 굉장히 좀 중요한 소고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후보 기업들 궁금하실 텐데 저희가 지금 이 시점에서 좀 딱 법정 소송 중이어서 말씀드리기 좀 어렵고요. 나중에 좀 정리가 되면 다시 전달할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글로벌 SK와 투자 양산 시점은 올해부터 이제 2025년까지 만 4년 동안 이루어지는 대규모 프로젝트입니다. 포드와 SK온이 투자하는 비용만 12조 원, 최대 14조 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얼마 전에 포드 CEO가 와서 국내 기업들과 만났죠. SK온의 이제 수뇌부와 LG 에너지 솔루션의 수뇌부도 만났고 또 포스코 케미칼도 만났습니다만,
결정적으로 이제까지 행보들을 보게 되면 포드는 자체적으로 배터리를 만들 가능성이 매우 높은 기업입니다. 물론 모든 배터리를 다 대체할 수는 없겠죠. 다만 어느 정도 자체 배터리를 만든다고 하면 누구랑 얼마나 어떤 시점에 국내 기업과 손을 잡을 것이냐가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걸 지켜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17일 이후 어떤 기업들이 발주를 받았는지는 어느 정도 저희가 취재를 하고 난 다음에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